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에 아주 두 분의 인기 많은 전문가죠. 김영민, 김준호, 김영민 두 분의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오늘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을 바로 오늘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 오늘은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바이오 기업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어요. 예. 바이넥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하려다가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면 또 너무 또 무거운 종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네. 어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적 발표하고 조금 상관관계가 있을 만한 바이넥스라고 하는 이 CMO 기업을 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약간 하겠습니다. 레거시로 돌아가셨네요. 맞습니다. 예, 위탁 생산 CMO 네. 쪽으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신약 개발 이제 모멘텀은 많이 좀 부각이 좀 됐습니다만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겠죠.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좀 유효한데 주가는 이제 다소 조금 무겁게 움직이고 예.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오늘 또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적은 잘 나왔는데 또 2분기 가이던스가 약간 또 하향 수정되면서 네. 시간에서 주가가 지금 16% 급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 패턴이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에는 실적 시즌에 이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그만큼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약간이라도 하향 조정돼 버리면은 주가가 막 급락해 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성장성이 훨씬 더 좀 고도화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분명히 이제 좀 주가가 또 호조를 띨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좀 해보면 이제 CMO, CDMO 기업들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CMO 사업하고 케미컬 사업을 이제 같이 네. 영위하는 기업이고 매출액을 이제 조금 구분을 해보면 예. CMO 쪽이 한 45%, 그다음에 이제 55% 정도가 케미컬 사업 케미컬. 부문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임상에 필요한 그 시료 있잖아요, 시료. 아무래도 이제 임상 3상을 제외하고 임상 1상 이상에서는 소규모로 이제 임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활용되는 시료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상업용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시다시피 뭐 GMP 인증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상업용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미국 FDA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FDA에 이제 인증을 받아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시설에 대해서 올해 FDA 이제 실사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사가 무난하게 통과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상업용 의약품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올해는 이제 셀트리온과의 이제 협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램시마하고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에서 이제 전대미문의 흥행을 했고 그걸 또 그대로 이제 북미 시장으로 북미로. 예. 진펜트라라고 하는 이제 또 신약으로 바이오시밀러 이제 또 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셀트리온과의 협업을 통해서 셀트리온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위탁 생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 시큐어 액트법, 네. 뭐 이제 그 바이오 생물 보안법이라고 보안법. 이제 지금 네. 이름이 좀 붙어져 있는데 지난달에 일단은 상원을 통과했어요. 상원을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반도체 첨단 산업 쪽도 네. 그렇고 중국이 계속 이제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을 계속 이제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 소위 말해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이제 중국 때리기를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이런 것만 이제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도 그냥 중국 잘하니까. 그렇죠. 중국 예, 때리기를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중국이 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바이오 시장이 또 강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견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이 바이오 생물 보안법에 중국의 4개 기업이 딱 적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시 앱텍이라고 우시, 하는 기업. 예. 우시 앱텍이 이제 자회사 이제 우시 바이오 그 플랜트에서 실제로 이제 CMO, CDMO 기업을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시 앱텍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베이징 게놈 연구소 그리고 이제 MGI 컴플리트 제노믹스 이렇게 4군데 기업이 리스트업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기업들하고는 거래하지 말라 이걸 이제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ST팜 뭐 이런 기업들이 CMO 기업의 이제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어저께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를 보니까요.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분기 기준으로 계속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올해 4개월 동안에만 약 6,300억 원을 지금 수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4조 원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수주 잔고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같은 패턴으로 네. 주가가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조선업종 수주가 이제 계속 좀 늘어나면서 실적 흑자 전환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조선업,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같이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또 이제 비슷한 패턴이 방산주들이에요. 네. 작년부터 이제 해외 수주를 워낙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해외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실적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그래서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만 놓고 본다면 주가가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이제 있지 않을까. 최소한 이제 100만 원 정도까지는 가격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CMO, CDMO 사업 전체가 호조를 좀 보이고 있다. 시장 전체가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이넥스 같은 이제 중소형주들도 괜찮은 실적이 나오지 나올 수 않을까.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차트 보면서 제가 이제 가격차를 가격차를 한번 볼까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단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이제 바이오액트 시큐어법이 이제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3월달에 한 차례 좀 강하게 갔다가. 상승을 한번 예. 했었어요. 주가가 이제 강하게 한번 올랐었다가 눌림목 조정을 쭉 받으면서 12,000원대까지 이제 조정이 좀 진행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서서히 반등이 이제 조금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 어차피 미국 대선 레이스가 올해 11월 연말까지 이제 계속 좀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 미국은 결국엔 또 중국 때리기 하면서 표심을 좀 결집하고자 하는 네. 그런 이제 의도가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첨단 반도체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의약품 시장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시장 뭐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가 이제 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 일단 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 조금 아래 14,0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이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11,000원 정도를 가격 전략으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텐데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뭐 컨센서스를 살짝 더 위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2조 8,860억. 네. 현재 이 실적이라면 물론 이따 향후 뭐 가이던스 이런 것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의 이제 HBM을 꾸준하게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또 최근에 메모리 업황이 또 턴어라운드 되면서 실적이 좀 굉장히 생각보다 더 잘 나왔다라는 것. 네. 거기다 이제 가이던스까지 어느 정도 저는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 네. 성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는 게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거의 HBM을 독점으로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 SK 하이닉스고 그래서 예.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성장과 SK 하이닉스가 거의 동일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HBM 관련된 공급 대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의 어떤 매출 성장은 꾸준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이나 이제 가이던스에서도 충분히 SK 하이닉스의 어떤 이제 2분기 또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속보만 나온 거라서 아직 자세한 내용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네네네. 어떤 이제 디레이비라든지 삼성과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삼성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낸드 쪽에서의 어떤 이제 매출도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메모리 업황 쪽에서도 충분히 매출 성장이 충분히 나와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8,860억입니다. 뭐 당연히 흑자 전환이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또 상회하는데요. 김영민 매니저, 그래도 약간 좀 우려가 지금 묘한 패턴이 있는 게 실적 잘 나와요. 그리고 깜짝 실적도 나와요. 네. 메타도 그랬고 그 전에 뭐 TSMC. 네. 그런데 가이던스가 조금만 밀리면 그렇죠. 주가를 때려버리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가이던스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네. 약간 그런 우려와 좀 리스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에 뭐 이런 이제 좀 우여곡절이 분명히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당장 실적보다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가 더 좋아져야만 그 실적의 이제 어떤 성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이제 보는 네.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일부 반도체 기업과 그리고 오늘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도,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약간 이제 약점이 이제 노출이 좀 네. 되면서 예. 주가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크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1분기는 그야말로 이제 반등의 시작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나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이
계속 이제 눈높이가 높아져서 한 2조 2천억, 2조 3천억까지 얘기 나왔는데 지금 실적 발표한 거 보면 2조 8,860억 원. 네. 그것도 훨씬 더 뛰어넘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HBM 쪽 이슈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딜의 모팡이 이제 개선되고 있고 낸드 쪽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이게 2분기 때는 더 좋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어저께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청주 공장을 이게 이제 낸드 쪽보다는 D램 쪽, D램 쪽이요? 결국 네. HBM 쪽에 네. 투자한다는 네. 거거든요. 20조 원 정도 이제 증설 투자를 한다라는 걸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미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HBM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증설 경쟁을 할 수밖에 네. 없다. 네. 여전히 지금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또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이런 이제 추격자들을 더 따돌리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시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이던스 이제 하향 조정이나 이런 네. 것보다는 오히려 더 빠른 시장 성장 그리고 HBM 시장 성장을 좀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도 빠졌고요. 특히 메타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에서 13% 이상 빠지는 이유가 향후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교 1등한테 더 잘하라 좀 더 잘하라 하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오늘 엄청 지금 컨센을 높였는데도 그것도 다 비트를 했거든요. 그러나 뭐 주가라는 것이 혹시 또 그런 패턴 속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김영민 매니저는 그래도 그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이제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거에 일시적인 뭐 부침에 요동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하이닉스 장 시작하자마자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앞서 이제 바이넥스 얘기를 계속했는데 우리 네. 김준 매니저 최근에 바이오를 계속 또 맞습니다. 밀고 있고. 트렌드라는 게 좀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비만, ADC, 뭐 네. 유전자 세포를 가는데 김영민 매니저는 다시 레거시로 네, 이 맞습니다. CMO 또 바이오시밀러의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바이넥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신약 개발 네. 업체들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김영민 매니저님 말씀했던 거는 CMO 대표 기업이다. 그래서 국내외 고객사만 한 140여 개가 네. 있어요. 뭐 셀트리오, 뭐 유한양행, 또 그리고 뭐 종근당 같은 어떤 전통 제약사들도 고객사로 두고 있고 또 그리고 바이오테크 기업들, 뭐 ABL 바이오를 시작으로 메클론 같은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생물보호법 통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또 이제 그 시장 점유율, CDMO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한 10%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내 이제 CMO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가 지금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 이제 글로벌 선진 국가들 중심의 어떤 상업화된 사례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셀트리온이 또 진펜트라도 관련해서 FDA 또 이제 후보물질로 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만약에 상업화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바이넥스 자체적으로 사설 생산을 맡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같은 경우에 실적이 또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CMO 기업들도 그 수급이 또 그리고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바이넥스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툴젠을 한 김에 리뷰 예. 툴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었죠. 맞습니다. 예. 바로 우리 툴젠 리뷰로 가도록 할까요? 네,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좀 제약발 네. 종목들이 또 그날 바로바로 시세가 부출되더라고요. 그래서 툴젠도 제가 이제 어제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좀 지나친 납폭 과대다. 네. 그리고 사실상 뭐 특허권 분쟁 또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이미 충분히 좀 녹아져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이제 툴젠은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뜨겁다. 그래서 맞아요. 아까 제넥신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한독이라는 기업과 세 기업이 지금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말만 했는데 네. 3연상을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는 예. 건데 그만큼 시장에서 첨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특히 툴젠은 유전자가 이쪽에 또 맞아요. 독보적인 기술도 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툴젠이 이제 세포 치료 관련된 사업, 그지 또 항암 세포 치료제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빠른 속도로 또 이제 뭐 유전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툴젠이 어제 그런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그 납폭 자체도 너무 지나치는 하락이 좀 나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런 법정 분쟁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지금 이제 특허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툴젠을 매수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바로 한 11%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줘가지고 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낙폭의 한 절반 정도는 충분히 회복된다라고 되돌릴 봐요. 수 있다. 네, 그래서 최소한 85,000원에서 8만 원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은 충분히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일발장전에서 바이오 쪽은 지금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두주자. 이 유전자, 가위 이런 쪽에 툴젠 있었죠. 그다음에 레거시 그러니까 레거시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전통의 강호, CDMO, 바이오시밀러에 오늘은 바이넥스 일발장전 준비하셨고요. 전에 삼천당 제약을 일발장전에서 한번 네. 나왔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 이 삼천당 제약도
딱 중간 단계에서 한번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삼천당 제약도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좀 뜨거웠던 네. 기업이죠. 일단 그 아일리아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유럽 시장 이제 독점적인 이제 공급 공시가 좀 나왔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쪽 뭐 북미 시장, 미국 캐나다 시장 이제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 예. 이게 잘 되는 집안은 원래 좀 시끄럽기 마련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쪽에서 특허 소송이 뭐 제기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이제 루머들도 좀 돌았습니다만 회사 쪽에서는 뭐 아니다라는 얘기 이제 빠르게 이제 좀 진화를 좀 하면서 어쨌든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그대로 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트렌드가 지금 뭐 김주현 매니저님 툴젠도 방금 예. 소개해 주셨다시피 대장주들도 좋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이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고 예. 있어요. 이제 툴젠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어제는 또 퓨처캔 같은 이런 네. 기업들이 박스 상단 뚫고 막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탄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매크로 이슈에 대한 이제 좀 우려가 네. 완화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도 네. 되거든요. 이제 개별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구간에서 이제 저점 매수가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트렌드. 그게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체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장주로 따지면 이제 코스닥의 HLB라든지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을 이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는 이제 견조하게 이제 바닥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워낙 또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매물을 조금 소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은 뭐 저는 지금도 11만 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현재 뭐 제가 4월 22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한 8% 가까운 이제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11만 원 아래에서 매수해서 전고점인 한 14만 원 정도까지 이제 목표가를 좀 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북미 시장 이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바이오 쪽은 이렇게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넥스부터 또 툴젠 사이에 삼천당 제약까지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네. 일진전기는 팬들도 많고 특히 이제 AI 반도체 한번 뜨고 나서 송배전 중요하다, 변압기 맞습니다. 중요하다, 전기 먹는 전력이다라고 해서 시세에서 좀 나왔다가 좀 약간 좀 주춤하기도 했다가 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진장기도 이쯤에서 한번 리뷰를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도 한 8% 정도 좀 어제, 반등 네, 좋았어요. 흐름이 나와줬고요. 또 전략기기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래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네.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AI 열풍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전선이라든지 또 이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일진적에는 그래도 전선과 변압기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전력 수요 부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일진전기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1,000억 규모의 어떤 유증을 하면서 또 이제 증설 투자로 바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2026년도 네. 기준으로 매출이 또 이제 2배에서 3배 이상 컨턴 점프가 되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저는 2차 시세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24,000원 라인 때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흐름의 어떤 일진전기는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선희 시스템도 함께 리뷰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제 선희 시스템 같은 경우가 좀 강한 반등이 나왔던 게 BOE에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8.6세대에 또 OLED 관련된 증착 장비를 선희 시스템이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네. 대당 그게 한 3천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선희 시스템의 그동안의 어떤 이제 매출 추이를 본다고 했을 때 연간 매출이 500억에서 많게는 한 600억, 700억 정도가 나왔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BOE에 본격적으로 또 이제 선희 시스템의 맞다면, 증착 장비를 네. 공급하기 네. 시작한다면 한 대만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정말 컨턴 점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을 뿐더러 네. 소형 증착기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XR 시장이 본격적으로 비전 프로 이후에 이제 개화가 된 시점에서 네. 또 삼성이 이번에 이제 구글 컨퍼런스 콜에서 개발자 컨퍼런스 콜에서 또 이제 그 새로운 XR 기기를 공개한다라는 네. 얘기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 이 대형 OLED 증착기보다는 이 소형 OLED 증착기에 대한 어떤 관심 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공급 계약 체결 또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점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선희 시스템이 꼭 BOE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LG와 또 삼성에 공급하는 소형 증착기에 대한 공급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 상태에서 BOE까지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 네. 매출의 어떤 성장과 또 주가의 어떤 컨텐츠 첨부는 충분히 기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네, 선희 그 시스템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온디바이스 AI 여기까지도 좀 가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선희 시스템 증착 장비 회사인데 작은 쪽.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작은- BOE보다 훨씬 더 이제 가격 캐논토키보다 네. 가격적인 매력은 훨씬 더 큰 훨씬 더 기업이다 있기 보니까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퍼지게 된다면 맞습니다. 선희 시스템 한번 주목해봐라. 자, 그리고 리뷰를 좀 더 해봐야 될 텐데 요즘에 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김영민 이제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도 정말 네. 의견들 많고요. 이미 우리 채팅창에도 많은 질문들 나오고 있습니다. 종식김님, 김종식님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매경 시청자분들. 오늘 HBM 관련주 어떨까요? TNL님도 메타의 하락 이유가 지금 이제 시간 외에서 투자 때문이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H100이든 HBL 네. 100이든 이제 이 두 질문을 통해서 가면서 한미 반도체로 가고. 네, 물론 뭐 아전인 수격으로 너무 또 이제 또 HBM 쪽이 유리하게 이제 해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AI의 이제 기업의 미래 사활을 이제 걸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 네. 심지어 뭐 지금 알파벳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애플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AI 대전에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설비 투자를 이제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 설비 투자를 하는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성장성이 조금 이제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그 설비 투자가 이제 끝나고 나서 설비 투자의 효과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익이 훨씬 더 좀 빠르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예. 지금 AI 시장 제가 지금 SK 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한 거 콩콜 자료를 이제 좀 보면 예. 지금 원비 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3월 달부터 HBM3E에 이제 공정 적용이 좀 됐고 아까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주 공장에 대한 20조 원 투자 네.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시장의 어떤 이제 선두 지위의 어떤 경쟁력을 계속 좀 유지하기 네네.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좀 이어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이 HBM 생태계에서 SK 하이닉스 쪽과 거의 이제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네. 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 기업들이 더 좋은 점은 네. 이런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나중에 결과물을 얻고 안 얻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결국에는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장비를 계속 들여놔야 이제 증설에 대한 이제 이슈를 이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공격적으로 들어놓는 시기에 이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성장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때도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네네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면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쪽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쪽도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고 삼성 쪽도 뭐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지만 여전히 이제 기대감은 좀 살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HBM 공정과 관련된 뭐 가장 또 핵심적인 장비의 수혜주로서 나름대로 이제 가치가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주가는 지금 뭐 어저께 장중에 거의 뭐 10% 이상 급등세가 예. 좀 연출이 좀 됐어요. 예. 뭐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옆으로 이제 행보하는 구간이에요. 요 행보 구간이 끝나면 한 단계 더 레버리업 되면서 2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16만 원, 뭐 중기간적으로 20만 원 정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 전략대로 계속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는 그래도 하이닉스 움직임과 거의 좀 연동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죠. 네. 하이닉스의 깜짝 실적을 어떻게 시장이 해석하느냐. 그거와 함께 이제 한미 반도체도 함께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아마 우리 TNL 님도 아마 많은 분들의 시선 중에 두 가지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의 칩을 누가 지금 사냐. 빅테크들이 고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놓고 보면 칩이 부족했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투자를 못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들 더 많이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이들은 뭐 가이던스가 어떻게 네. 될지언정 칩 만드는 회사들은 괜찮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였었던 거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이제 5월 이제 22일 네. 되면 이제 모든 게 저는 판가름이 난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다 이제 추정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갑론을박이 생기는 네. 거예요. 근데 TSMC가 2분기 뭐 향후에 이제 가이던스를 한 10% 정도로 조정을 했다. 이건 HBM이나 AI 반도체 이슈 때문이 아니거든요. 네. 그 외 나머지 이제 반도체 시장 아무래도 투자가 지금 다 AI 쪽으로 다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모바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약간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반영시킨 거지. AI 반도체 시장, HBM 시장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게 결코 아니다. 여전히 네. 공급이 좀 타이트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 하나를 더 할게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한미 반도체 네. 레이저 하나로 전공정, 후공정 다 합니다. 뭐 맞습니다. 드릴하고 식각하고 이오테크닉스는 네. 어제 시세 한번 나왔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오테크닉 또 바로 이제 뭐 9% 이상 9%. 이제 시세가 네. 좀 만들어졌고 결국 어제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 이제 조정을 이제 딛고 기술적인 이제 반응을 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네.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전공정의 이제 유진테크 같은 기업이 급등을 했었고 또 후공정은 PSK 홀딩스가 막 20% 네. 가까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포인트 업황 둔화와 관련된 시그널이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지금. 예. 다분히 이제 심리적이고 매크로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 조정이 좀 진행된 거기 때문에 조정이 진행될 때마다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좀 옳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예.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마찬가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 대비 한 20% 넘게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눌림목이 잘 만들어지면서 어제 이제 21선 지지가 이제 확인이 좀 됐다. 결국 이오테크닉스는 방금 우리 앵커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레이저, 뭐 식각, 삼성전자하고는 또 뗄래 뗄 수 없는 기업이고 거기다가 지금 또 TSMC까지도 맞아요. 또 고객사로 지금 확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는 또 유리기판 이슈까지 이제 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호재성 이슈들이 많다. 결국 또 관건은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소부장 종목들 이제 한미반도체 이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줄줄이 이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나옵니다. 1분기 실적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될 텐데 HBM 향 이제 노출 빈도가 높았던 기업들은 분명히 실적이 좋아야 돼요. 실적이 안 좋으면 바로 이제 고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HBM 향 수혜주들은 반드시 실적을 좀 확인하시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은 종목들은 2분기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STI 뭐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권을 좀 놓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리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장전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오랜만에 이제 로봇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제 이제 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네, 대장 로봇이네요. 맞습니다. 그도 어저께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좀 움직임이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 자율주행이 움직이면 로봇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서 주행만 뺀다고 했을 때는 결국 로봇과 메커니즘이 똑같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테슬라의 어떤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에서도 뭐 옵티머스 로봇이 연내에 바로 기가 팩토리에 예. 투입이 된다라고도 했고 또 내년부터 내년 하반기에는 옵티머스 로봇을 이제 판매에 나서겠다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생각보다 이 로봇 시대가 더욱더 성큼 다가온 거고 또 이제 로봇의 어떤 이제 대량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늘 했던 말이 로봇을 이제 대량 양산하는 게 어려운 거지 프로토타입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최근에 피규어 AI에서도 거의 인간과 흡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네. 배고프다고 하니까 사과를 건네주기도 네.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로봇이 나와서 지금 이제 로봇 공학자들은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피규어 AI를 중심으로 사실 이제 옵티머스의 거의 대항마 또 그리고 맞아요. 옵티머스의 어떤 반대 진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은데 예. 그래서 피규어 AI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고 결국 이제 로봇 시대와 자율주행 시대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의 어떤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게 전기차 판매량이 아니라 자율주행과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예. 어제 자율주행이 움직였기 때문에 향후 이제 로봇의 어떤 상승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예. 성장의 가장 대표 섹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조정이 나왔던 제압바이오 섹터, AI 반도체, 로봇이 있는데 제압바이오와 지금 AI 반도체는 좀 서서히 저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네. 상황이고 로봇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저는 결국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로봇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중심이 되는 게 국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네. 왜냐하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로봇 쪽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카이스트 연구팀이 2017년도에 설립한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휴머노이드 관련된 대전에서 2017년도에 사실 지금 피규어 AI를 이끄는 CEO가 있는 팀이 2등이었고요. 1등이 휴보를 상업화한 또 카이스트 연구진 팀이 지금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팀이 1등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만큼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독보적인 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삼성이 2대 주주 지위를 가지면서 네. 현재 그 지분을 15% 가까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는 60%까지 지분 확대하면서 예. 삼성 계열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쓰고 그리고 또 이제 삼성 로보틱스라 읽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단독 기사로 삼성 로보틱스로 그렇습니다. 네. 사명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어쩌면 올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삼성이 이제 그 콜옵션을 행사하는 건 삼성전자의 마음이지만 그게 저는 차일피일 미룰 수가 없다라고 저 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휴머노이드 쪽에서 거의 글로벌 탑 수준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라이센스와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다 배제한 채 삼성이 삼성만의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에 인수를 해야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특허와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삼성이 더욱더 빠르게 휴머노이드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은 이제 태동기고 이제 누가 먼저 선점하냐에 따라서 점유율의 격차가 벌어지는 건데 네네네. 삼성이 그걸 또 앞으로 신성장 동력과 모든 테크 기업들이 로봇이 결국에는 신성장 동력이고 미래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주요 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이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고 했을 때는 또 생성형 AI나 HBM처럼 또 뒤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말 어쩌면 빠르면 연내에 삼성전자의 어떤 인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인수가 됐을 때는 지금의 시총 3조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 최소 10조에서 20조 이상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산업전에서 공개했던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형 로봇 같은 경우도 네네.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 투입이 된다라고 좀 하고요. 또 삼성의 많은 부분 계열사들과도 꾸준하게 지금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뭐 협동 로봇 시장에서도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뭐 다관절 로봇 육군과 지금 계속해서 공동으로 네네. 개발하고 있는데 K 방산 쪽에서도 같이 두각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탑픽으로 가져와봤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네. 삼성 로보틱스, 뭐 이렇게까지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뭐 지분 때문이기도 하고요. 가격 전략 바로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17만 4천 원 정도를 이제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21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5만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하면 이제 엔젤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각각의 특징들 또 강점들이 있고요. 근데 로봇주가 약간 좀 모멘텀이 이게 뭐가 탁 네. 터져줘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모멘텀은 있죠. 테슬라의 8월에 나온 로보택시인데 그러네요. 또 멀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뭐 로봇 관련해서 뭐 할 수 있을 거 없을까요? 좀 건드려줄 결국 거? 이제 로봇 기업들이 작년에 이제 왜 네. 시장에 이제 이렇게 뜨거운 반향을 이제 불러일으켰는지를 이제 복기를 좀 해보면 네. 결국 대기업의 투자 모멘텀이에요. 이게, 네. 뭐 로봇 기업들이 지금 당장 실적이 아주 눈에 띄게 물론 지금 빠르게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긴 예. 합니다만 시장도 좀 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연평균 한 35%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전기차나 HBM 시장보다도 성장률로만 봤을 때는 로봇 산업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예.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당장 눈에 띄게 뭐 몇 천억, 몇 조 원씩 이렇게 뭐 매출이 나온다거나 예.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로봇 기업들은 대기업들의 어떤 러브콜, 투자 모멘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막 대기업들이 뭐 지분 투자했다, 뭐 어디 로봇 기업을 인수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상승했습니다만 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로보틱스가 출범하고 난 이후로는 사실은 로봇 기업들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뭔가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예, 이제 예. 어쨌든 예. 상반기 안에 보통 우리가 이제 1분기는 뭔가 이제 연간 이제 뭐 사업 계획을 좀 세우고 네. 그 분위기 파악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자금 집행을 하기 시작하는 건 2분기 때부터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분기 끝났고 이제 4월 이제 뭐 말 가고 있기 가고. 때문에 4월, 5월, 6월 요 2분기 안에 주요 대기업들의 이제 로봇 기업에 대한 이제 지분 투자 혹은 이제 M&A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삼성과 관련된 뭐 추측성 보도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네. 실탄을 뭐 한 또 10조 원 정도 이제 좀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1순위로 지금 로봇 기업들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콜옵션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업에 대한 이제 투자까지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 삼성그룹, LG그룹 이런 기업들이 M&A. 네, 요거. M&A라든지 네. 로봇에 대한 이제 투자 얘기가 좀 나오면 전체적으로 또 로봇 기업들은 좀 들썩거릴 수 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2분기가 저는 그런 이제 M&A나 M&A. 지분 투자가 가장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기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로 가면 8월에 로보택시. 네, 그렇죠. 네, 택시가 네. 있고 지금 삼성전자의 그 뭐죠? 웨어러 네. 양팔. 예, 네. 그것도 좀 한번 좀 어필할 수가 있는 맞습니다. 요 정도의 모멘텀으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의 일발장전인데요. 앞서 이제 오프닝 때 화학업종 이야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지금 엔화 약세가 이게 좀 매크로 이슈긴 한데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엔화가 강세로 다시 돌아서고 최근에 중국 경기도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화학이 부상받고 그 중에서 전 유니드라는 이제 종목을 골랐는데 화학주들이 지금 주가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가슴 답답한데 이런 와중에서 고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니드 같은 경우를 보면 좀 결이 다른 화학주다. 유니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가성칼륨이라는 거의 뭐 시장 점유율 40% 정도 이상 되는 세계 1위, 50%에 육박하는 1위 회사인데요. 이 가성칼륨이 뭐냐면 산업계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뭐 삶에서도 소금 같은 사람 되라 하는 것처럼 이 가성칼륨이 없으면은 미세 완성이 안 됩니다. 반도체에 들어가죠. 뭐 수소 또 태양광에도 들어가고요.
비료에도 이 가성칼륨 들어가서 뭐 비료주 올라갔을 때 유니드도 함께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가성칼륨의 유니드가 주목을 뭐 화학주들이 무너지면서 못 받았다가 최근 특히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원재료가 되는 이제 염화칼륨 가격이 떨어져서 일단은 거의 16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획보가 되면서 전 이제 실적 모멘텀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으면서 돌아서는 이제 유니드 쪽을 좀 지켜보고 있고 신재생 이슈가 저는 한번 나오면 이 가성칼륨이 어떻게든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탄소 포집할 때도 거의 가성칼륨 부어 넣어야 되니까 지금 신재생이 외면되어 있는데 이 신재생 다시 들어오게 되고 가성칼륨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유니드가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화학 업종 중에서도. 게다가 뭐 비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 농업 쪽 얘기 나왔을 때도 유니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제가 보는 이유가 유니드의 이화영 회장이 태양광 업체죠. 이 OCI 홀딩스의 실제적으로 개인 최대 주주입니다. 한 7.4%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OCI 홀딩스의 이우현 회장인데 이 유니드의 이화영 대표가 숙부입니다. 이 이슈는 뭐 나중에 이제 킵했다가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OCI 홀딩스라는 태양광과 가성칼륨을 만드는 뭐 신재생 탄소 포집 쪽의 유니드 이런 연결고리와 함께 오히려 유니드의 대표가 OCI 홀딩스의 최대 주주다. 이런 이제 수급적 이슈까지는 포함이 되고 있어서 저는 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것과 함께 화학 업종이 한번 또 영향을 좀 받고 주목을 받는다면 그 중에서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이지만 유니드를 오늘의 일발장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화학주, 화학 업종도 안 본 지 정말 오래됐을 것 같은데 네. 화학 업종에 대한 뷰 그리고 네. 화학 업종 중에서 나는 한번 좀 찾아보겠다. 네. 중국 쪽 바라본다라고 네. 한다면은 결국 이제 유니드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실적이 이제 막 좋을 거다라고 이미 다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실적이 뭐 그닥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깜짝 실적을 이제 발표하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네. 반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실제는 이제 우리나라 뭐 대표 화학 기업들 얘기하면 OCI 뭐 홀딩스, 네.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 케미칼. 뭐 이런 네. 기업들을 네. 보시면 차트가 그냥 완전히 우하향이에요. 이게 지금 지하 2층, 3층 어디까지 빠질지도 네. 모를 정도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결국은 화학 기업들은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브리핑 해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이제 경기 회복과 네. 가장 이제 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경기가 최근에 조금씩 뭐 제조업 경기를 중심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학 기업들도 이제 긴 어둠의 이제 터널은 좀 지나고 있다. 네. 다만 롯데 정밀화학이라든지 뭐 롯데 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OCI 홀딩스라든지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 네. 다만 이제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또 특히 AI로 인해서 이제 전력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일진전기라든지 어제 또 재룡전기가 또 네. 급등했잖아요. 이런 이제 전선 관련된 종목들, 전기 배전반 뭐 이런 거 관련된 이제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니드도 약간 그런 이제 AI 전력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 반도체 있어서도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칼륨이.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또 테마로 좀 엮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또 화학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유니드가 차트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데 거의 네. 뭐 독보적으로 지금 잘 추세가 그림이.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유니드를 제외하면 화학 업종 중에 이제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오히려 배터리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터리도 어찌 보면 뭐 일종의 화학 업종으로 이제 그렇죠. 분류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 SDI 어저께 이제 테슬라가 이제 반값 전기차에 대한 부분 모델 2를 이제 내년 원통형. 상반기 네. 안에 이제 출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LFP 배터리라든지 말씀해 주신 원통형 네. 배터리 이런 것들이 또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모멘텀을 찾는다라고 하면 네. 삼성 SDI 같은 종목을 이제 조금 보시는 오히려.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 화학 네. 업종 중에 유니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화학 업종이라면 네. 이런 녀석. 예. 일단 뭐 화학 업종 특성상 사실 이제 주도 섹터가 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요. 맞습니다. 네. 가격 경쟁 그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뭐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요. 시크릿컬. 맞습니다. 네. 시크릿컬 대표적인 업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화학 관련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이 나와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생겼다. 최근에 위니드가 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600%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실적은 지금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적인 매력은 생겼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성장주 중심의 이제 포트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이제 시클리컬 또 그리고 이제 화학 업종도 대비한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구간이고 좀 예. 천천히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포트 구성상 그래도 성장주와 또 어느 정도의 좀 그 시크릿컬 관련된 화학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또 그래도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소재 그 화학 쪽에서 이제 본다고 했을 때는 효성 첨단 소재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긴 스판덱스? 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특히 예. 이제 탄소 섬유 관련해서는 예, 예. 철보다 이제 무게는 거의 20% 네. 수준인데 예. 뭐 최근에 경량화가 또 대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 뭐 뿐만 아니라 풍력 또 그리고 항공 우주 방산 쪽에도 다 들어가기 예, 예.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또 아리미드 또 섬유 소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5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디기 때문에 또 네. 5G 또 그리고 전력망 또 우주항공 소재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 효성 첨단 소재가 결국 이제 탄소 섬유나 아리미드 관련된 소재의 어떤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네. 최근에 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되고 있는데 네. 좀 죽수라고 지금 아마존에 지금 이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달 말에 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시 운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죽수에 또 이제 에어백 원단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또 이제 효성 첨단 소재이다 보니까 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묶일 수 있고 네. 뭐 자동차의 시트 벨트 또 그리고 또 타이어 코드도 지금 이제 공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또 화학 제품이에요. 맞습니다. 예. 세계 시장 점유율도 1등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자율주행 시장의 어떤 개화와 우주 항공 방산 이런 쪽에 결국 이제 효성 첨단 소재의 어떤 탄소 소묘와 또 아리미드 소재가 공급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 그래서 저는 효성 첨단 소재를 탑픽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화학 업종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아직은 정말 터널의 끝 부분이기는 한데 중국 좀 살아나고 유가 여기서 좀 멈춰주고 엔화가 강세로 좀 돌아선다면 그래 좀 관심을 가져보자. 저는 그 중에서 유니드 칼륨입니다. 이 가성 칼륨 산업계의 소금 유니드를 꼽았고요. 김영민 매니저는 삼성 SDI 쪽 네. 범화학에서 그리고 효성 첨단 네. 소재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